2000년 3월 15일 박 형사는 밤새 조폭 사건을 마무리하고 점심시간까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나 싶던 순간 파출소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식당 골목에서 박스 하나를 수거해 왔는데요. 이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반에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천 간성역 인근의 한 식당 골목. 한 식당 사장이 신고를 했습니다. 가게 옆에 며칠째 방치된 박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테이프로 꽁꽁 쌓인 박스. 파출소 직원들이 열어보니 쌀포대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피 묻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감식반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불 뭉치를 풀어보니 접혀있는 사람 다리처럼 보이는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비닐과 신문지로 여러 겹 쌓여있던 것은 허벅지 부분이 잘린 한쪽 다리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리의 상태였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뼈만 남고 살점이 모두 발라져 있었습니다. 발목 아래 발만 온전했습니다. 다른 이불 뭉치에는 나머지 한쪽 다리와 함께 다리에서 떼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살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발 크기는 225, 폭이 좁고 둘레가 가늘어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정 신장은 150에서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였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전국의 실종 신고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시신을 감싼 물건들을 추적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기저귀 회사 이름과 출고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 인천 중구동 인천동의 한 쇼핑센터로 출고된 것이었습니다. 쌀포대 역시 동인천동의 한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서 신체 조건이 맞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주목되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그녀는 6년 전 이혼 후 자녀와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3월 9일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후 동인천 쪽에 약속이 있다며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도 동인천역 인근이었습니다. 자녀와의 DNA 대조 결과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며 탐문 수사를 펼치던 중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닮은 여성이 어떤 남자와 함께 화평동 식당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목격 시각은 3월 9일 오후 2시경. 동인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남성의 인상착의는 이랬습니다. 나이 45에서 50대, 키 170cm 정도, 얼굴이 작고 마른 체형, 피부가 까무잡잡해 선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3월 8일과 9일 이틀간 화평동에서 4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다른 공중전화에서였습니다. 수사팀은 화평동 일대를 집집마다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견 13일 후 경기도 부천역 인근 재개발 지역에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철을 줍던 사람이 쌀포대를 발견하고 누가 고기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안에는 팔다리가 없는 몸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가슴과 골반으로 두 동강 나 있었고 장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장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신문지로 감싸고 비닐에 넣은 후 청테이프로 고정하여 쌀포대에 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로 확인되었습니다. 화평동을 탐문하던 형사들이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여인숙을 개조한 쪽방촌에서 항상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여성이 혼자 살다가 얼마 전 교도소에 갔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방에 들어갔습니다. 4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였지만 다락문을 열었을 때 빈 박스들이 나왔습니다. 겉면에 찍힌 기저귀 회사 이름, 다리가 들어있던 그 박스와 똑같았습니다. 혈흔도 묻어 있었습니다. 감식반을 불러 방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찢어진 벽지 아래 장판을 걷어내자 바닥에 스며든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불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의 이불이라고 했습니다. 방에 같이 산 사람이 있었나요? 애인이 한 번씩 왔어요. 방 열쇠도 갖고 있었고요. 애인의 이름은 강 씨. 화평동 옆 만석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강 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던 중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는데 눈이 풀려 있었고 놀라는 기색도 반항도 없었습니다. 마약관이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오자 물었습니다. 뭘 먹었어? 땅콩이요. 알이 작은 땅콩처럼 생겨 땅콩이라 불리는 환각제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아 검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 정신을 차린 후 조사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 말고 여자친구 방에 드나드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럼 왜 피해자 혈흔이 거기서 나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치기만 할 계획이었어요. 차치기. 할부로 차를 산 뒤 중고차로 팔아넘기는 사기 수법입니다. 속아서 산 사람은 나중에 남은 할부금까지 내야 합니다. 환각제를 사고 구속된 여자친구의 합의금 300만 원을 마련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 책자를 가지러 차에 간 사이 핸드백에 욕심이 났어요. 7만 5천 원과 5달러를 훔치다가 들켰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습니다. 칼, 톱, 망치로 9토막을 냈다고 했습니다. 무거워서 그랬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여성 자동차 영업사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고 다음날 피해자를 불러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작은 망치를 챙겨 다녔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찾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방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